안녕하세요. 종합토론을 맡게 된 덕성여대 교수 이정욱입니다. 영상을 통해서지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귀한 시간을 주신 김정준 학회장님과 학술대회 준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유지해오던 체제가 지난해 12월에 정부 조직법 개정이 되면서 올해 6월부터 교육부 소관으로 행정체제가 일원화되고 본격적으로 유부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과 돌봄의 이해와 실천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부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고 특히 연령과 연계하여 어린 영아는 돌봄, 3, 5세 유아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 돌봄과 교육은 구분할 수 없이 서로 얽혀있는 통합체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주의는 유아의 인적, 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지식의 구성, 그리고 지식의 구성자로서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기조 강연자이신 이완정 교수님께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 배움에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영유아, 즉 영유아의 행위자성에 초점을 두고 아동 권리와 연계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유아 교육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돌봄 정책에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였던 용어들이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 사회적 투자였습니다. 유아교육과 돌봄은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주로 경제적 편익, 저출산 대책, 학교의 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약화 등의 다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 유아교육과 돌봄을 강조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하였습니다. 사회적 투자의 기저에 놓여 있는 시각은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투자로 공공지출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영유아는 미래의 인적 자본이지만 지금 당장은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잠재적 장벽이란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유아 교육과 돌봄이 미래 성인으로서의 개인적 안녕, 성공과 좋은 삶을 증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달을 보장하는 기본 전략으로 간주합니다. 사회적 투자의 패러다임은 이전에 공공부문과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했던 유아교육과 돌봄을 민간 영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금 공급 대신에 수요자 측면 전략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시장에서 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현금 또는 세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민간 투자가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호주와 영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유아교육과 돌봄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자 인권입니다.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돌봄 정책의 초점을 사회적 투자에서 아동 권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유럽 이사회는 처음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2010년까지 3세 이하의 영아의 33%, 3세부터 의무 취향 연령 사이 유아 중 최소 90%에게 유아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소위 바르셀로나 목표라고 불리는 2002년의 강조점은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정책 메커니즘으로서 유아교육과 돌봄의 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담론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권고안에는 유아교육을 유럽 사회권의 기본 부분으로 제시하였으며 양질의 포용적인 유아교육을 아동 권리와 연결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담론의 변화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책자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아동 권리에 기초한 영유아 중심의 교육, 보육, 서비스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당위성으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래인적 자본, 경제적 편익과 같은 시장 논리 중심에서 아동 권리 측면으로 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돌봄 정책은 가족 정책과 연결되고 사회적 기능을 지니지만 그동안 사회적 투자가 너무 강조되어 인적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담론의 초점이 미래에 있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말해왔습니다. 국가 교육체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던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그리고 지금의 존재로서 영유아의 행복과 안녕,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아동 권리를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살아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론의 초점을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기조 강연에서 아동 권리 협약과 UN 일반 논평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 배움의 권리와 연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은 유아교육과 돌봄 정책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아동발달센터에서 진행한 프레이스 매트리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영유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인공 건축 및 자연 환경, 체계적인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중 사회적 환경은 관계라고 지칭하였는데 이 지점이 돌봄과 교육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권혜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보았듯이 교육은 원래 관심과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는 의미 완성을 하기 어려운 단어이고 반응적이고 따뜻한 관계는 돌봄과 교육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보육 이꼴 돌봄, 유아교육 이꼴 교육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연령을 돌봄과 연결하여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돌봄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여성의 역할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 교육은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일로 돌봄과 교육의 위계를 설정하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부장제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공적 영역으로, 돌봄은 가족 지원의 사회 서비스로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의 젠더 담론으로 돌봄을 평가절하해온 시각에 비판을 가하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시각은 이미 여성주의 윤리를 대표하는 캐롤 길리건, 배려의 교육을 주장한 닐 라딩스, 최근에 와서는 포스트
취약하다는 것과 보살핌을 받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돌봄 윤리 관점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를 더 이상 부족하고 열등하며 부담스러운 존재로 개념화하지 않습니다. 주제 강연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개념과 가치를 고찰하면서 이러한 변화된 시각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유보통합이 시작된 이때 유아 교육자인 우리는 교육과 돌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도운 것이 오늘 주제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강연에서는 3호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표준 보육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영유아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사의 관점에서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통합되어 나타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교육의 원리로서의 돌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서의 돌봄, 교육과정의 주체 간 상호성 차원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돌봄을 교사가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본적 태도이자 원리로서 보고 교육 내용으로서 닐 라딩스가 제안한 자기에 대한 돌봄, 친밀한 타인에 대한 돌봄, 낯선 타인에 대한 돌봄, 생명과 환경에 대한 돌봄, 사물과 도구에 대한 돌봄, 사상에 대한 돌봄을 경험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일방향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양방향적이며 영유아와 교사 모두가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구성자로 간주합니다. 주제 강연자는 현재 표준 보육과정에서는 교육의 원리로서 돌봄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가 영유아의 능동적인 배움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태도이자 원리에 돌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 안에 자신에 대한 돌봄, 타인에 대한 돌봄, 생명과 환경에 대한 돌봄, 사물과 도구에 대한 돌봄, 생각에 대한 돌봄 등이 나타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참조, 놀이 지원에서 드러나는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성에 주목하며 돌봄과 교육의 통합을 그려내었습니다. 표준 보육과정 다시 읽기를 통해 암묵적으로 녹아있는 돌봄을 살펴보는 것은 통합체로서 돌봄과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유보통합과 함께 향후 새롭게 제정될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는 돌봄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제안합니다. 돌봄에 대한 정통적이고 제한된 시각이 아직도 광범위한 상황에서는 영유아 교육에서 돌봄의 위치를 분명하게 암묵적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교육이 서로 얽혀있는 통합체임을 영유아 교육과정의 성격, 기본 원리에 명시하고 교육 내용에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영유아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유아교육과정은 제1장 핵심 가치와 유아원의 가업에서 유아원의 가업 중에 하나는 유아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체적인 관점은 돌봄, 발달, 배움을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핀란드 영유아 교육과정은 유아교육과 돌봄이 핀란드 교육체계의 한 부분이며 유아의 성장과 학습의 경로의 중요한 단계라고 명시합니다. 유아교육과 돌봄의 사명과 목적을 설명하는 제2장에서 교육, 가르침, 돌봄은 하나로 통합된 전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신체적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하고 돌봄의 목적은 유아가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수용되며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상호적 관계, 긍정적인 접촉과 친밀감이 좋은 돌봄의 토대가 되며 유아교육에서 돌봄 상황은
항상 교육적이고 가르침의 상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돌봄 상황에서 상호작용 기술과 자신을 돌보고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며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기에 길러야 할 6가지 역량 중의 하나로 자기 돌봄 역량과 일상생활 관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유아교육과정은 제3장 목표와 내용에서 유치원은 돌봄에 대한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돌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유아의 자신감과 안녕, 공감과 동정심 발달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유치원은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유아는 자신의 존재가 인식되고 경청되며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하고 필요하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안녕,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교직원과 유아와 유아 간의 돌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교직원은 유아가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에 덧붙여서 교직원이 돌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유보통합에 따라 제정되는 영유아 교육과정에서는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성장, 배움,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이 서로 얽혀있는 통합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 1은 영희세 영아의 일상에서 돌봄과 교육의 얽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아의 먹기, 자기, 씻기, 배변 활동 등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어떻게 돌봄과 교육을 넘나드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영아는 신체적 돌봄과 정서적 지원, 애착관계의 대상으로 한정되어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돌봄과 교육에 넘나들기에 주목한 내용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영아가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반응을 안내해가는 주도자로서 어떻게 배움의 순간과 마주치는지, 교사와 함께 배움의 순간을 공유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례 연구 2는 유치원에서 실시한 3~5세 유아의 기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의 연계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방과 후 과정의 운영을 일회성의 특별활동과 같이 기본 교육과정과 구분해서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심화 확장된 형태로 진행하는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하루는 등원에서 하원까지 돌봄과 교육이 엮어진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간입니다. 연구 사례의 일과 시간표에서 보듯이 유아는 자신의 시간을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아와 교사가 직접 만나서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은 모두가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하원 지도, 간식 및 급식 지도, 낮잠 및 휴식 시간도 모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토론자는 현재와 같이 유치원의 일과를 기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 6항은 방과 후 과정의 정의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지으며 돌봄과 교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해온 것 같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과 돌봄은 서로 얽혀있는 통합체인데 방과 후 과정 이꼴 돌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시간, 그 이유는 방과 후 과정 시간이라는 분할이 유아의 생활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 동안 전개된 강연과 연구들은 종합토론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 토론자가 다루기에는 벅찬 연구들이었습니다.
향해라도 저의 미흡함이 발표자들의 연구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연구를 발표해 주신 발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